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칭 한자라랍니다. 요즘 좀 바빠서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었는데 아무도 그 연락을 하거나 혹은 만났을 때 왜 요즘 안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섭섭합니다. 선생님. 개면적어졌어요. 내가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열심히 들어주는 몇 분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위안 삼아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바빴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우산이 아주 화제가 되어 있죠, 여러분. 비가 오는 상황에서 무언가 열심히 브리핑 중인 장관이 그 사진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땅바닥에 꿇어 앉아 있는 사무관. 그 사진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이 우산이 화제가 되어 있죠. 그 사실 여러분, 사무관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정말 바늘구멍 같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 공무원인데, 그거를 공무라고 말이죠. 그런 권력을 감수하다니 부모가 화가 났겠습니다. 아니, 장가를 안 갔으면 여친이, 혹시 그 친구가 장가를 갔으면 부인이 엄청 화가 났겠죠. 네.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 우비 사건이 생각나요. 우비 사건 아시죠? 2005년의 일인데요. 대구 그 지하철 참사 그 추모식을 하는데 그 비가 부슬부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도 그 우비의 그 모자를 누가 그 씌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그때 그 비서실장이었던가요? 네가 쓰면 되지 왜 안 써? 내가 네 시다발이냐? 내가 네 무술이가? 너는 손도 없냐? 이런 그 표정을 지으면서 뒤에 옆에서 잠시 버티다가 결국에는 주의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비닐 모자를 씌워준 전여옥 의원 있죠. 이걸 우리는 우비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이 사회가 갈라지는 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우비 사건이 아니고 우의 사건. 예. 이 비우자에다가 어디자 이렇게 해서 우의 사건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예. 혹은 우의 모자 사건이라든지 비옷 사건 혹은 비옷 모자 사건, 이렇게 해야 그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산할 때 산자 있지 않습니까? 산자는 눈과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만든 우비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비라는 건 뭐냐면 이 우자가 비우자이고 이 준비할 비자입니다. 준비할 비자. 그러니까 우비는 그 비 올 때를 위한 준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비 오기 전에는 여러분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고향에서는 이것을 비설거지라 그래요. 비 오기 전에 미리 막 치우는 걸 비설거지라 그러는데, 이 비자는 여기 사람 인자가 있고 옆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말이죠. 화살통에 화살이 이렇게 꽂혀 있는 작업이 화살이죠. 이 옆에 사람이 있고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화살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전투 준비를,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전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가 갖출 비자예요. 준비할 비자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그 말리고 있던 곡식을 비가 막 오려고 하늘이 컴컴해지면 빨리 거두는 것도 우비의 하나예요. 예. 그리고 비가 올 때 비를 맞지 않으려고 처마 밑이나 추녀 밑으로 몸을 피하는 거, 이것도 우비죠. 그리고 우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 널리 쓰이는 그 의미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비 올 때 쓰는 그 비닐 우비, 예? 그렇죠? 혹은 이것은 비닐 우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닐 우의, 우자에다가 어디자, 우의죠. 혹은 우리말로 비닐 비옷,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말이죠, 도롱이라 그랬어요. 도롱이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도롱이 사라고 있는데요. 이게 보릿집으로 만든 것이, 물론 볏집으로도 만듭니다만 보릿집으로 만든 것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걸 많이 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릿집에 약간 이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이 빗방울이 떨어지면 쉽게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보릿집이 제일
좋은 우위에서 뭡니까? 이 사자, 도롱이 사자예요. 그 우산을 말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우위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 자, 그럼 우선 산자를 쓰면 여러분 이렇게 쓰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또 열십자. 이게 산자죠. 우산할 때 산자예요. 근데 이 본래의 글자는 이것은 속자고요. 원래 글자는 이렇게 썼어요. 엉뚱하게도 이것이 바로 이게 산이에요. 그러면 이 원래의 용도는 뭐냐 하면 비나 눈이나 혹은 뜨거운 햇살을 막기 위해서 수레 위에다가 설치한 덮개였습니다. 예. 원래는 그게 고정식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산이 있고 양산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예. 근데 뒤에 12획이 되는 이 글자를 대신에 이 글자를 뭐 쓰지 않고 이걸 만들어 버렸습니다. 속자가 많은데. 근데 이게 속자예요. 근데 이 속자를 요즘 또 이 중국에서는 속자를 또 줄여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중국에서 널리 써. 이 사람들이 이 글자를 갖다 놓으면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여야죠. 아, 산자구나. 여기 비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산이라 해가지고 아, 우산 이렇게 알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걸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우산이라 친다면 여기에 사람이 넷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쓰는 우산.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인자로 봐버리면 말이죠. 하나에다가 다섯 명이잖아요. 다섯 명에다 20점이 50명이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흥미있게 풀이할 수도 있겠죠. 50명이 일산이나 혹은 양산이나 하여튼 그 우산 속에 50명을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큰 우산처럼 되라 이렇게 부른다면 적어도 50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리는 큰 도량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자는 보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획이 이게 뭐냐? 원래는 뭐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게 원래 갑골문의 글자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냐?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하늘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구름장의 끝부분이요. 구름장의 그 먹구름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정확한 답은 뭔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하늘 혹은 구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빗방울이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산 사건의 교훈은 뭐냐면 우산은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된다. 차라리 비를 맞더라도 말입니다. 차라리 비를 좀 맞더라도 내가 드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번에 알려준 정말 이번 그 장관님입니까? 차관님이나 그 사무관 정말 훌륭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산은 자기가 들어야 된다. 또 그것이 포함하는 그 말이 얼마나 넓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기소불능 물시여인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자기 할 일은 자기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 더 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를 그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건시대의 왕공 귀족 이런 사람들은 우산이나 양산 혹은 일산이라 나를자 써 일산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자기가 드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누가 듭니까? 내시나 궁녀 가운데 신분이 낮은 궁녀들이 그걸 들고 끙끙거리며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백성들은 이러한 양산도 우산도 산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비싸고요. 또 계속 이게 산을 들면 일을 못 하잖아요. 농사 일을. 그래서 지프로 만든 도롱이를 입었습니다. 그 지프로 만든 도롱이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 지프로 만든 도롱이, 점이 하나 빠졌네. 이게 뭐냐면 도롱이 사라고 있습니다. 도롱이 사. 이걸 입으면 말이죠. 요즘 그 비옷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두 손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머리는 뭘 하느냐? 머리는 또 뭘로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삿갓 있죠, 삿갓. 대나무를 얽어서 만든 삿갓. 이게 립자입니다, 립. 이게 사립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게 우비를 다 갖춘 것이 되죠.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조선 후기 유명한 그 민속 시인 있잖아요. 방랑 시인 김삿갓. 한자로 쓰면 김립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사립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좀 군더더기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60대 이상이면 대부분이 그게 아는 시, 당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자 문인이었던 유종원, 유종원 유명한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정말 높이 치는 사람이에요. 한유, 유종원 하면 둘이가 참 쌍벽을 이루는 당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문인이었지 않습니까? 유종원의 시에 보면 여러분 말이죠. 천산 조비절 천산 그렇죠. 이 세조자 비 날비자 세조 날비절 온 산에는 새가 나는 것이 끊어졌고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새가 한 마리도 날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 엄청난 공간에 새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그도 천산 옆에 대격이 만경이잖아요. 만경 이 길경자예요. 길이라 산의 길이 뭐 많잖아요. 이 많은 길에는 인종 사람의 종적이 이 종적 적자죠. 종적이 없어요. 종적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만경 인종멸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강가에 이 외로울 고자 이 고자죠. 고주 외로운 배에 조그만 이 쪽배에 봐요. 아까 말한 요 사리봉 요 도롱이를 걸치고 요 갓을 쓴 노인이 사리봉이 홀로 독자. 조자는 뭡니까 여러분? 조자는 이 낚시조자죠. 홀로 낚시질하고 차온강에 한강에는 눈이 나리네. 그러죠? 이게 바로 유명한 그렇죠? 유종원의 시 아닙니까? 그죠? 예. 절멸 절대 고독이죠. 절대 고독. 고독 절멸 고독이니까 절대 고독이잖아요. 이 유명한 시. 근데 요 유명한 시의 끝구절이 독조 한강서를 말이죠. 홀로 낚시질 하고 있네 차온강에는 눈이 나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두 개로 의미가 갈라져 시라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파에서 뭐냐면 홀로 차온강에서 눈을 낚네. 이걸 동사로 보고 눈을 낚다. 이게 뭐냐면 눈은 뭘 뜻하느냐면 세월을 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태공이 늙은 나이에 실제로 이 낚시를 한 게 아니라 그 낚싯대를 들이고 계속 사색하고 있었잖아요.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40 전후에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당나라 때 개혁 사상가인 왕숙문이라는 아주 훌륭한 개혁 사상가의 참 손이 되어 가지고 수족이 되어 가지고 왕숙문이라는 사람 손이 수족이 되어 가지고 하다가 황제가 알아주던 황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반대파가 일어나서 이 양반을 귀양본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참 심부름을 열심히 개혁 사상에 열심히 심부름 받은 그 유종원이나 그렇죠 유우석 이런 분들을 전부 지방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참 형편없는 영주라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엄청 시골로 쫓겨났어요. 여기에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고독, 절멸 고독 그걸 느끼면서 언젠가 다시 조정에서 불러줘서 나를 써야 될 텐데 하는 이러한 상황이 강태공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를 이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눈을 낚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군더더기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